안녕하세요. 토목박사 훈이팀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사를 몇 개 따면 좋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토목구조기술사를 하나를 취득을 했는데요. 먼저 토목구조기술사를 취득하기 전에 저는 이제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을 이제 몇 번 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회사에서 플랜트 설계를 구조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플랜트 구조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저기 건축 구조 기준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뭐 건물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구조로 하더라도 뭐 거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우리 롤드 쉐입을 이용해서 그냥 건축 구조로 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서 건축 구조 기술사 시험을 봤었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토목 구조 기술사를 이제 취득을 한 이유가 심의를 몇 번 이렇게 보러 갔었어요. 심의를 몇 번 이렇게 보러 가니까 이제 건축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쭉 계시는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토목 파트에서 건축을 이래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기대했을 때가 그래 열심히 했네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좀 약간은 좀 미묘한 분위기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살짝 한번 여쭤보니까 어디 뭐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다고 하면 뭐 열심히 하냐라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지만 그분도 이제 본인의 이제 뭐랄까 이제 필드가 있는 거죠. 본인이 역할이 있는 거고 본인이 분야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 유사하지만 이제 토목이랑 건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토목 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달가운 일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좀 느끼고 이제 다시 이제 토목 구조를 공부해서 이제 토목 구조 기술사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사 취득한 이후에도 이제 뭐 토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기웃기웃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는 다른 기술사를 이제 취득은 지금까지 이제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냥 현재 있는 제가 전문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네이버에 이제 토목 구조 기술사나 여러 가지 쳐보면 답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답변하신 분 중에 이렇게 만해라고 있었어요. 만해. 지금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공 기술사신 것 같은데요. 만해라는 분이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보면 그 본인의 전공이랑 그다음에 본인의 업무 분야에 맞는 경력에 맞는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 기술사 취득한 이후에 이 기술사를 내가 라이센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고 꼭 시험을 보지 그냥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장롱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라이센스의 경우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문 분야, 자기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했던 거, 이거를 좀 더 기술사 딴 이후에 디벨롭 시키고 발전시켜서 쭉 나가야 된,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사 시험은 뭐냐면, 골퍼로 치면 프로 입문인 거예요. 프로 입문. 네. 뭐 축구로 따지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 진출을 하는 거죠. 진출해서 거기에 20개 팀이 쫙 있지 않습니까? 20개 팀 중에서 내가 1등을 해서 우승을 하느냐, 아니면 4등까지 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냐, 아니면 꼴찌에서 강등이 되느냐. 예, 같은 리그에 있지만 운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능하면 1등을 못하더라도 4등 혹은 6등 정도까지 들어가서
챔피언스 리그 아니면 UEFA 리그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기숙사를 딴 다음에 다른 거 기숙사까지 갔으면 기웃거리지 말고 본인의 그 전문 분야를 더 공부하고 더 디벨롭하고 기숙사가 꼭 끝이 아니에요. 기숙사는 프로의 시작이다. 시작 후에 프로 이후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니까 프로 이후 기숙사 딴 이후로도 기숙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 전문 분야지만 교과서적인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아주 스페시하고 또 전문적이고 또 고차원적인 그런 또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셔서 보다 또 높고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숙사 시험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숙사 시험을 쳤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가 있다는 소리겠죠. 물론 이제 기사 없이 이제 경력이 돼서 기숙사 바로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기사 시험 통과하고 그다음에 경력 4년을 해서 이제 기숙사 시험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기사 시험에는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60점, 과락 40점.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도 수준이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각 과목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야 된다. 즉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아래 하방도 지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는 범위의 엔지니어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사 시험의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기숙사 시험은 한번 볼까요? 기숙사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1회차, 2회차, 3회차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1교시에 논술이지만 모든 과목 다 섞여 나오고요. 2, 3, 4교시 약간은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긴 하지만 뭐 재료역학, 구조역학,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또 철근 콘크리트, 동력학, 그 다음에 뭐 강구조공학,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공, 가시설, 그 다음에 교량공학 다 섞여서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자기가 만약에 1교시 빵점 맞았다. 2, 3, 4교시 100점 맞았다. 또 합격입니다. 즉, 관학이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 토목 구조 한 분야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가 여러 가지죠.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분야, 자기가 예를 들어 뭐 교량 분야 전문가다.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틀렸어. 하지만 교량 관련된 것들은 다 만점 맞았어. 25점씩 맞아가지고 평균 60점이 넘었어. 그럼 그 사람은 합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부 분야의 전문가를 뽑겠다는 게 그게 기숙사 시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시험이 그렇게 목적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토목 한 구조 분야만 하더라도 뭐 콘크리트, 강구조, 동력학 그런 모든 분야를 다 자기가 섭렵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오겠지만 어느 자기가 일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최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물며 타 과목, 토목 분야에서 뭐 토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예 좀 변경시켜서 다른 과목까지 자기가 탑이 되겠다. 네.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런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목 분야를 전공을 했고 또 기계 분야를 전공을 했고 전기 분야를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지 써먹을 수 있는데 이만큼 사람이 올라가기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들을 나눠 넣고 과목들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네, 만약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뭉쳐놨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추천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하지 말고 기숙사가 하시고 싶으시면 기숙사 자기가 정말 업무랑 연관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기숙사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숙사를 좀 더 관련된 거를 디벨롭하고 공부하고 하셔서 거기서 발전을 시키시는 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해 보면 뭐 기술사 10관왕도 있으시고 뭐 기술사 3개 있으신 분도 있고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따시고 업계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이제 그 학원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취미로 나이가 공부가 너무 좋아.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예, 본인이 이제 어느 쪽으로 그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떠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철학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예,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한데 예, 저는 아마 저의 캐릭터는 저의 뭐 다른 영상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가능하면 자기 업무에 맞춰서 하나에 따신 다음에 거기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 분야 최고 전문가 되시는 게 그게 낫지 않나. 예. 그게 미래적으로 또 가치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각자 분야의 최고 전문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